안녕하십니까. 양배경법무사입니다. 채권자가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을 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집행 방법이 채무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추심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은 예금계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소멸시효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계좌를 압류 추심하는 절차는 첫째, 채무자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파악하고 둘째, 해당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셋째,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법원이 채권압류 추심명령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법원에서 결정정보를 제3채무자,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다섯째, 제3채무자가 결정정보를 수령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 때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을 하였다면 제3채무자가 결정정보를 수령한 후 며칠 이내에 진술서를 보낼 것이고 이것을 통해 채권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고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시효 중단의 효력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채권압류 추심을 할 때 경우 수를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채권자의 예금통장에 185만원 이상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이 경우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심을 할 수 있고 만약 추심한 금액이 채권에게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압류 효력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계속되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의 예금통장에 185만원 이하가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여 채권자는 추심할 수 없지만 압류 효력은 계속 유지되고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되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즉, 이 경우에도 채무자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채무자의 계좌는 있으나 잔액이 0원인 경우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장래의 채권도 압류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의미가 있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압류 효력은 계속 유지되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되고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채무자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해당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예금계좌가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도달된 때 피압류 채권이 부존재하여 집행이 종료되므로 이날로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제3채무자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다섯째, 압류 후 경합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압류한 경우로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때 집행 절차는 종료되고 이때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은 소송 절차에서 채무자가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기산일은 변론주의에 입각해서 채무자가 주장 입장을 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